That is absolutely sensational! 축구의 꽃은 득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화려한 순간은 이어서 펼쳐지는 세레머니 장면입니다. 많은 선수들은 득점을 꿈꾸고 경기장과 카메라의 시선이 한 몸에 쏠리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잠들곤 합니다. 수많은 약속된 동작들은 그들이 세레머니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선수의 땀과 눈물 혹은 사연의 총집체인 세레머니? 오늘은 평소보다 특별했던 선수들의 세레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리 케인은 득점마다 행복해 보이지만 다소 정제된 세레머니를 펼쳐왔습니다. EPL 200골이 넘는 엄청난 숫자는 어쩌면 그에게 득점 순간을 조금은 익숙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케인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원초적인 환희를 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의 세레머니는 말 그대로 축구의 복수이자 선수의 포효였습니다. 시간을 돌려 아스날 아카데미의 훈련장, 오직 붉은 유니폼을 꿈꾸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년이 꿈꿔왔던 아스날에서 프로 데뷔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팀에서 방출되었고 훗날 유소년 디렉터 리안 브래디는 당시의 케인은 통통했고 운동신경도 좋지 않았다며 방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머리를 붉게 물들릴 만큼 열렬한 아스날 지지자였던 케인이 겪은 인생의 첫 실패였고 그의 나이 불과 8살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아스날에게 거절당한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었다. 케인에게 아스날을 상대한다는 것은 축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팀에 대한 증명은 곧 자신의 유년 시절 축구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결국 케인을 품은 팀이 아스날의 최대 라이벌 토트넘이 된 것은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통통한 소년 케인은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견뎠고 체중을 뺐으며 현역 시절 단 한 번도 과체중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드워커로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토트넘의 1군에 데뷔한 케인은 아데바요르 솔다도 투톱에 밀린 교체 자원이었습니다. 2015년은 그에겐 도약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아스날전이 다가왔습니다. 좋아, 12살 때로 돌아가보자.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한번 해보자고. 그라운드로 향하는 터널에서 케인은 단호한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11살 때 토트넘 소속으로 아스날 유스팀과 맞붙었던 그 날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케인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8살 이후 무려 14년간 변하지 않는 아스날에 대한 적개감입니다. 결국 아스날의 골문은 케인의 헤딩에 직격당했고 가장 근사한 방식으로 자신을 버린 팀에게 케인이란 이름을 선명하게 남깁니다. 케인은 EPL 200골 달성 이후 자신의 톱5 득점 중 하나로 그날 득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톱5의 또 다른 득점 또한 아스날을 상대로 했고 바로 이듬해의 포효였습니다. 그 순간에 케인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환희에 빠져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본능적이었습니다. 해리 케인. 그는 아스날의 결정이 틀렸음을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증명해냈고 그 순간의 케인은 그저 아스날에서 방출되던 그날 8살 소년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또 다른 시공간 티에리 앙리가 포효합니다. 이 날의 세레머니는 앙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탠드의 팬들은 선수들보다 더 큰 환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1999년 22살의 프랑스인이 아스날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모나코 시절부터 앙리를 원한 벵거의 품에 드디어 프랑스의 신성이 안긴 순간입니다. 북런던의 팬들은 이때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후 얼마나 많은 영광을 아스날에 선사할지. 무려 8년간의 세월 동안 아스날은 매년 EPL 우승에 도전하는 강팀이었습니다. 앙리는 EPL 득점왕을 품었지만 PK는 동료에게 양보하는 이타적인 선수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의 정점은 부정할 수 없이 무패 우승이었습니다. 아스날 역대 최고의 시즌에도 왕좌에는 티에리 앙리가 있었습니다. 2007년 어느덧 30살이 된 앙리는 바르셀로나로 떠나며 아스날 팬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는 것은 과거의 추억과 영광스러운 트로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의 시간이 흐른 2012년 당시 뉴욕 소속의 앙리가 임대로 아스날의 유니폼을 입는 깜짝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리즈와의 경기, 아스날의 팬들은 열광했고 앙리는 낯설게도 벤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몸을 풀기 시작하는 티에리 앙리, 스탠드는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0대0의 살얼음판 경기에서 앙리는 드디어 교체 투입되었고 아스날의 팬들은 왕의 귀환을 온 힘으로 축하합니다. 아스날 유니폼을 입은 앙리를 다시 한번 목격한다는 자체가 일부 팬들에겐 경기보다 중요한 그 날의 백미였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추억의 앙리를 향한 박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을 이미 왕은 선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고작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앙리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열광해준 팬들에게 승리를 안깁니다. 진정한 의미의 왕의 귀환은 앙리의 포효로 이어집니다. What a moment! It had to be Thierry Henry. 북런던 팬들에게 그 득점은 그저 시즌 중 한 골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란 선수와 팬들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추억을 공유했으며 승리에 함께 웃고 패배에 함께 울며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날의 아스날은 하나였습니다. 아스날의 티에리 앙리가 돌아왔습니다. 축구에선 가끔 득점과 동시에 눈물을 터뜨리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축구계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보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아쉽게도 그 눈물의 대부분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눈물은 그의 조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축구에 미친 브라질인들에게 2010년대의 시작은 말 그대로 기대와 낭만이었습니다. 2002 월드컵과 88 서울 올림픽이 만약 2년의 시간차로 열린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되시나요?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 올림픽 개최에 성공했고 전 국민의 최대 기대는 바로 조국에서 월드컵 탈환, 축구에서 올림픽 금메달이란 두 마리 토끼였습니다. 브라질인들에게 그것은 목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할 사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슈퍼스타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운명의 10번을 짊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2014 월드컵 브라질의 경기는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개막전에서 네이마르는 동점골, 결승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제2의 펠레는 호비뉴가 아니었고 자신이라는 것을 결과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전 브라질인의 시선은 네이마르의 발끝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포스탈레자의 카스텔랑 주경기장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8강에서 브라질의 슈퍼스타는 허리 부상을 당했고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4강전 브라질은 독일에 7대1로 참패했습니다. 국기에 축구공을 넣길 고려했던 축구에 미친 나라가 건국 이후 당한 최대치의 수모였습니다. 장소는 브라질, 대회는 월드컵, 상대는 독일, 점수는 7대1.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출전하지 못한 네이마르는 동료의 대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은 금방 흘러 리우 올림픽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의 올림픽 차출을 불허할 거라는 전망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유럽 축구에선 연령별 대회인 올림픽 금메달의 가치를 평가져야 하는 시선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에겐 아니었습니다. 평생 다신 뛸 수 없는 조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그거 하나면 참가해야만 하는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을 입고 스페인에 거주하는 네이마르였지만 그의 몸엔 노랑피가 흐르고 있고 절대적 충성심을 가진 유일한 팀은 브라질 대표팀이었습니다. 지면 모든 걸 잃는 살얼음판의 올림픽에 차라리 참가하지 않는 것이 그의 국내 평가를 위해선 오히려 나을지도 모를 만큼 브라질인들의 기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와일드카드로 대표팀 합류를 강력히 희망했고 결국 주전 완전까지 돌아갑니다. 호나우두, 지뉴, 카카 등 수많은 스타들이 동시에 빛났던 시대를 넘어 어쩌면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단 한 명에게 모든 시선이 쏠린 대회였습니다. 패배는 곧 네이마르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슈퍼스타는 프레셔를 이겨냈고 조국을 결승에 안착시킵니다. 축구의 신은 역시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상대는 독일이었습니다. 경기 장소는 마라카낭 스타디움이었습니다. 1950년 해당 경기장에서 치러진 월드컵 결승에서 브라질은 우루과이에 1대2로 패배했고 2명이 심장마비로 숨졌고 2명이 자살한 오랜 기억을 간직한 곳입니다. 현지 언론은 승리의 감동보다는 패배의 후폭풍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 소요 사태를 예상한 언론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던 이유는 그때까지 브라질은 올림픽 결승에 3번 진출해 3번 모두 패배한 은메달의 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불안을 안고 운명의 날은 밝았습니다. 혈투에도 승부는 나지 않았고 승부차기의 마지막 키커는 역시 주인의 득점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축구계의 대표적인 스마일 가이입니다. 프로 축구 선수의 일상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설날, 추석 가족들과 함께하는 보편적인 시간 대부분에 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직업은 가족에게 웃음과 함께 시간의 공백을 제공합니다. 손흥민의 삶은 오직 축구였습니다. 독일행을 선택한 이후 특히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시간은 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외할아버지와의 추억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의 EPL 100호 골을 축하할 때 손흥민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저를 응원해주신 팬분들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지만 좀 제가 며칠 뭐 저번 주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손흥민은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EPL에서 뛰는 한국 선수의 남모를 애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고 손흥민의 인사는 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을 외할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 손흥민은 말보다 진한 인사말을 전합니다. 100번의 득점마다 수많은 세레모니가 있었지만 그 날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축구선수 손흥민 이전의 인간 손흥민의 인생과 명과함 그리고 절대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구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득점은 1초면 결정되지만 그 한 번의 순간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기기도 합니다. 케인, 앙리, 네이마르, 손흥민 그들에게 축구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이며 울고 웃는 삶의 무대가 바로 축구장입니다. 수천 수만의 새로운 스토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사연이 담긴 세레모니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